잘 만든 캐릭터들은 등장부터 다르고 퇴장 또한 남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캐릭터의 죽음은 나름의 이유와 개연성이 있어야 관객들이 납득을 하죠. 실컷 잘 키워놓은 캐릭터를 무맥락으로 퇴장시키면 당연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화 속에서 설정값 기껏 잘 세팅해놓고 설정에 반대되게 죽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김 빠지는 캐릭터의 죽음에 관객의 분노를 샀던 작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어흥. They say you can imitate anybody, even their voice. Even their voice. 엑스맨에는 정말 다양한 초능력자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으로든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미스틱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는 또 없죠. 성별, 나이, 신체 불문하고 자유자재로 아무로나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리얼 개사기인데요. 거기다가 기본 신체 능력까지 좋아서 전투 능력도 어마무시하죠. 맨몸으로 울버린과 맞짱을 뜰 정도인데요. 잠깐이라도 장면에 나왔다 하면 엄청난 감초 역할을 해내는 만능캐로 엑스맨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특히 제니퍼 로렌스가 헝거게임 이후 인기가 쫙 올랐을 때 미스틱을 연기하며 주인공급으로 위상이 단번에 높아지기도 했죠. 원래 제니퍼는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각본가와의 친분으로 엑스맨 다크 피닉스까지 출연했는데요. 하지만 다크 피닉스에서 너무 싱겁게 극에서 사라집니다. 영화 초반부 폭주한 진 그레이가 미스틱을 죽이는데요. 물론 진의 타락을 보여주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그만큼 충격을 준다는 요소로는 빠질 수 없는 장면이지만 아니 그래도 너무 허탈할 정도로 쉽게 죽어버립니다. 일단 미스틱과 진이 친한 친구처럼 묘사되는데 그동안 두 사람의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죽일 때도 그냥 악당일 죽이는 느낌으로 훅 지나가죠. 심지어 찰스는 40년 동안 알고 지낸 동생 같은 미스틱이 죽었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담담하죠. It's your fault she's dead. Come on, that's not fair. 게다가 제니퍼 로렌스조차 이 상황이 어디 털렸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식으로 영화 전반에 걸쳐 힘 빠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엑스맨 시리즈의 핵심 멤버였는데 그냥 죽어야 돼서 죽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났죠. No one needs to get hurt anymore, David. 언브레이커블의 데이빗 던이 글래스로 17년 만에 다시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허무한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언브레이커블에서 처음 등장한 던은 기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며 불사 능력을 각성한 캐릭터입니다. 엄청난 괴력과 뒤로 구르든 앞으로 구르든 상처 하나 없는 신체 능력, 그리고 심지어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미친 내구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Audrey, do you remember me ever getting sick? I think that's kind of weird. Not remembering one cold, or a fever, or a sore throat. 현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은 동네 히어로 설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거의 세계관 최강자급 설정을 해놓았고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활약 좀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될 정도로 시시하게 죽어버립니다. 영화 글래스에서는 데이빗 던과 23 아이덴티티의 다중이, 케빈, 그리고 뒤늦게 미스터 글래스의 대결로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미친 육체, 미친 인격, 미친 머리까지 A collection of main characters. 세 사람의 치열한 싸움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갑자기 조연들이 데이빗 던을 익사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강이나 바다도 아니고 길가 무릉덩이에 머리가 처박혀서 죽죠. 세계관 내 첫 번째 히어로로 빌드업 잘 시켜놓고 죽을 때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다니 섭섭할 수밖에 없네요. Gotcha. 영화 킬빌은 아름답게 빌을 죽이는 영화입니다. 즉 빌이 최종 보스로 나오죠. 킬빌 1 시작부터 빌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베아트릭스를 총으로 쏴 4년간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오프닝을 보여줍니다. 1편은 베아트릭스가 깨어나서 빌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소드 액션의 정점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눈 내리는 정원에서 오랜 이시이와의 전투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급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끝판왕인 빌과의 대결은 더 미쳤겠지?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전편에서 얼굴조차 제대로 안 나와서 2편에서의 기대치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었죠. 또 역대급 액션으로 찢어버리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빌과 베아트릭스는 하라는 칼싸움은 안 하고 야불이나 털기 시작합니다. I have a few unanswered questions. 그것도 매우 길게. You and I have unfinished business. 이야기 끝났으니 이제 미친 액션이 나오겠지 했지만 17초 만에 빌을 끝장내는 베아트릭스. 심지어 칼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베아트릭스가 손가락으로 가슴 톡톡 찔러서 단번에 보내버리죠. Plan A taught you the 5-point palm exploding heart technique. And do you accept the resignation of all of these liars?
배트맨 시리즈에 빌런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베인은 조커, 리들러, 펭귄 같은 약골 지능형과 다르게 지능케이면서도 육체적 전투 능력이 배트맨과 동급인 압도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논란이 베인 역으로 톰 하디를 캐스팅했을 때 물리적 액션씬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죠. 물론 초반까지는 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베인의 간지는 하늘을 찔렀고 톰 하디의 지리는 목소리가 더 간지를 챙겨줬죠. 게다가 항상 빌런을 때려 눕히기만 했던 배트맨이 개쳐맞고 척추까지 접히면서 휠체어 신세를 진 배트맨을 보며 베인이라는 빌런에 대한 벽이 압도적으로 높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배트맨이 어떻게든 척추 부여잡고 베인과 다시 붙게 되는데 So you came back to die with your city. I came back to stop you.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진 배트맨이 베인과 어떻게 붙을지 기대가 엄청 올라갔었죠. 아니 근데 갑자기 You'll just have to imagine the fire. 캐트우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총으로 베인을 한 방에 날려버리죠. 심지어 죽는 장면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뒤졌는지도 몰랐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특히 항상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논란이 이렇게 잘 만든 슈퍼빌런의 죽음을 허무하게 처리했다는 게 가장 믿기지 않네요. Roxanne. But call me Roxy. 킹스맨 시리즈에서 록시는 에그시와 함께 훈련을 통과한 동기이자 유일한 여성 요원으로 외모, 실력, 요원적 자질까지 모두 갖춘 완벽해였습니다. 1편에서 에그시와 최후의 2인까지 들었고 애견인 에그시가 개를 쏘지 못하는 것에 비해 Welcome to Kingsman. 망설임 없이 방어쇠를 당기며 최종 우승까지 한 인물이죠. 킹스맨 골드서클 출연이 확정되자 전편보다 더 날아다닐 록시의 활약을 기대한 팬들은 영화 초반부터 뒤통수를 쳐맞습니다. 킹스맨 본부가 로켓 공격을 받으면서 본부 전체가 날아가 버리며 록시도 함께 뒤져버리죠. Kingsman is crumpet. 심지어 죽는 장면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전화로 죽었다며 그냥 한 번에 퉁쳐버리는데요. Roxy is dead! 액션 장면 하나 없이 전작의 히로인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립니다. You are Terminator, right? Yes. 존 코너는 터미네이터 스토리의 시작점에 있는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로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희망의 상징이자 모든 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리즈에서 사라 코너와 T-800이 목숨 걸고 지킨 존재로 관객들 또한 존 코너한테 잔뜩 몰입한 상태였죠. Get this psycho off of me! Help! You okay, kid? Take a hike, Bozo. 그러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단 3분 만에 그동안 쌓아온 감동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영화 오프닝부터 과거에서 온 또 다른 T-800이 등장하더니 별다른 설명도 없이 샷건 한 방으로 존 코너를 죽여버립니다. Jesus, you're gonna kill that guy! Of course, I'm a Terminator. 팬들이 가장 궁금해한 존 코너와 사라 코너의 후속 이야기를 초장부터 시원하게 말아먹고 영화를 그냥 진행시키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Chill out. Dickwad. 특히 터미네이터 2에서 존 코너를 연기한 에드워드 펄롱이 다시 돌아온다고 잔뜩 기대시켜놓고 실제로는 CG로 합성한 존 코너 몇 초 보여주고 끝이었는데요. 전작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모습에 기존 터미네이터 팬들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일리언2에서 리플리와 함께 기적처럼 생존한 U2와 힉스. 그런데 에일리언3에서는 시작부터 대사 몇 마디로 시리즈에서 아예 퇴장당합니다. U2는 2편에서 리플리의 모성애를 자극한 아이인데요. 보통 이런 재난 상황에 등장하는 아이 캐릭터는 자칫 민폐캐로 전락할 수 있는데 Don't touch that. U2는 예외라 더 인기였죠. 어린아이치고 멘탈갑인 모습으로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난장판 속에서도 침착한 태도와 생존 본능으로 성인보다 훨씬 더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덕분에 리플리와 유대도 깊어졌고 딸같은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에일리언3에서는 화면에 얼굴 한 번 못 나오고 냉동수면 중 사망했다는 보고서 한 줄로 그대로 아웃됩니다. 사실 원래 뉴트를 등장시키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뉴트를 연기한 배우의 빠른 성장 속도로 냉동수면 설정이라는 설정이 붕괴되자 그냥 사망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리 방식의 무성의함이었죠. And the girl. She drowned in her cryotube. 리플리의 감정적 반응도 너무 짧고 그 이후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힉스 역시 에일리언2에서 말수는 적지만 강한 군인으로 팬덤이 꽤 있던 캐릭터였어요. 유일하게 리플리를 존중해주는 해병대 군인이었고 둘 사이의 미묘한 신뢰와 로맨스 떡밥이 가능한 호감까지 쌓였었죠. 그러나 뉴티와 비슷하게 오프닝부터 착륙 도중 죽었다는 대사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아무 감정선도 없어요. 힉스를 연기한 마이클 비는 힉스의 시체에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온다는 설정을 듣고 아예 출연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Well, I believe Corporal Hicks has authority here.
그래서 시체를 보면 머리 부분이 거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묘사되죠. 뉴트와 힉스 둘 다 주인공과 감정적 유대도 있고 사연이 있었던 인물들이었지만 배우 이슈로 그냥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You didn't see that coming? 마블에서 가장 허무하게 퇴장한 캐릭터 중 하나, 바로 퀵실버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빠른 캐릭터로 그냥 발이 좀 빠른 정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에 육박하는 초고속 이동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죠. 움직이는 것 자체로 기깔나는 액션을 보여주고 공간을 찢고 시간을 가르며 만드는 초고속 액션으로 때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게다가 스칼렛 위치의 쌍둥이 오빠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완다의 멘탈 지킴이로도 활약했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유대와 케미로 팬들에게 큰 공감 포인트였죠. You know, I'm 12 minutes older than you. Go. 그런데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영화 후반 소코비아 전투 중 사망 플래그 열심히 쐈던 호크아이 대신 날아오는 총알을 굳이 몸으로 대신 맞아서 죽어버리죠. 총알보다 빠르다는 설정은 까먹은 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트론 로봇 수십 개를 쓱쓱 피하며 전장을 누비던 애가 갑자기 총알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기가 막히죠. What? You didn't see that coming? 굳이 일반인으로 비교하자면 뿅망치 맞고 죽은 셈일까요? 게다가 엑스맨 퀵실버와 비교하면 더 차이납니다. 거긴 총알이 날아오면 피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을 마네킹처럼 옮겨놓고 뭐 집어먹기도 하고 별 생쇼를 다해도 시간이 남아도는데 MCU 퀵실버는 호크아이 하나 옮길 근력이 없는 건지 총에 맞아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이쯤 되면 판권 문제 때문에 곤란했던 퀵실버를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듭니다. 지금까지 잘 쌓은 캐릭터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영화 속 황당한 캐릭터들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가뜩이나 죽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대우조차 제대로 못 받고 떠나면 안타까움은 배가 되죠. 잘 만든 캐릭터를 죽일 땐 죽이더라도 제대로 좀 죽여줬으면 좋겠네요.